건강검진 받으면 고지혈증 아주 흔하게 나오죠. 실제로 고지혈증 국내 성인 유병률이 48%나 된다고 합니다. 성인 2명 중 1명이 고지혈증이네요. 와, 정말 큰일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50세 이상은 거의 60-70%가 고지혈증입니다. 이러면 고지혈증 있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이른바 새로운 정상, 뉴노멀의 시대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0년 전만 해도 총 콜레스테롤 300 이상이면 고지혈증이라고 했는데 이게 280, 240, 220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가더니 이제는 200 이상이면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거대 고지혈증 약물 회사가 연구 결과를 하나씩 낼 때마다 이 기준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아마도 5년 뒤면 180 이상이면 고지혈증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이라는 약은 현재 의사들은 거의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 보십시오. 입이 딱 벌어집니다. 스타틴은 당뇨 발생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당뇨 발생이라는 작은 부작용 발생은 당뇨가 작은 부작용입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덧붙여서 당뇨의 발생은 스타틴 사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당뇨 발생이 약물의 긍정적인 효과입니까?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저도 스타틴을 자주 처방하고 있지만 고강도 스타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강도, 저강도 스타틴을 사용합니다. 고강도 스타틴은 절대 보약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조금씩 알아볼 겁니다. 그래도 이분은 나은 편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의사는 스타틴이 그대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있을 때 흔히 부작용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의사는 약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스타틴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스타틴이 일부 환자에서 근육 약화, 근육통, 인지기능 저하, 수면장애, 발기부전,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육통, 인지기능 저하, 발기부전은 이런 위험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의 지레짐작에서 올 수 있는 허위 증세일 수 있다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스타틴 부작용을 들었거나 아는 환자는 의외로 매우 드뭅니다. 약물 부작용은 환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실제로 스타틴계열 약물 문제가 자주 보고되면서 식약청은 스타틴 약물 복용 시 간질환, 우울증, 기억상실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정성 서한을 의사와 약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임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수면장애, 기억상실, 성기능 이상 등과 같은 이상 반응이 이들 약물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자 머릿속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사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환자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59세 여성으로 양측 종아리에 지근하는데 가만히 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의심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약 5개월 전부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이런 증상은 약 3-4개월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을 치료한 약을 처방할 수 있었지만 저는 먼저 혈액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상 총 콜레스테롤 123, 중성지방과 HDL 비율이 나쁘지 않고 당뇨, 고혈압 등 특별한 질병이 없어서 먼저 스타틴을 중단하고 추후 재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약물 처방 없이 일주일 뒤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한 달 뒤에 내보냈는데 역시 증상은 전혀 없었고 혈액검사에서 지질 비율도 양호했습니다. 이 환자는 스타틴의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스타틴 복용으로 인한 하지불안 증후군의 발생은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발생했을 때 약물에 의한 문제일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약물을 스스로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주치의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더 흔한 사례입니다. 62세 여성으로 6개월 전부터 목, 허리 및 전신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MRI 검사 등 모두 다 시행했지만 이상이 없었고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증상 발생 약 한 달 전부터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약물 복용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분 역시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없었고 스타틴 외에는 다른 약을 먹지 않아서 혹시 약 때문인가 의심하는 정도였습니다. 일단 약을 중단하고 2일 뒤에 내원했는데 증상이 70% 이상 호전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내과에서 약물 문제로 상의했지만 약물과는 무관한 퇴행성 증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복용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의사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신통, 목, 허리 통증이 모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였는데
약물 처방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환자는 그래도 고지혈증 약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저는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지질 비율이 양호해서 6개월 뒤 혈액검사를 하기로 하고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목, 허리 통증, 전신 통증은 내과의사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증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퇴행성 척추 질환에 의한 증상이라고 생각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흔하게 관찰되는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부작용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스타틴 복용 중 근육통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데 10명 중 1명 정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특별한 지병 없이 혈액검사상 큰 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건 주치의가 결정해야 합니다. 임의로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용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코엔자임 Q10, 비타민 D3K2, 토코트리에놀, 셀레늄을 같이 복용해야 합니다. 이 중에 코엔자임 Q10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스타틴은 체내에서 코엔자임 Q10을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들 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연구 하나를 보겠습니다. 스타틴 복용과 연관된 루게릭병 발생 분석인데요. FDA 부작용 보고 시스템의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스타틴계 약물 중 로스바스타틴을 복용한 사람에서는 루게릭병 발생 위험비가 9배 높았고 프라바스타틴은 16배, 아토바스타틴은 17배, 신바스타틴은 23배, 로바스타틴은 107배나 높았습니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연구는 엄밀히 관찰 연구는 아니지만 거의 관찰 연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관찰 연구는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관찰 연구는 인과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배 이상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강한 연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장 유명한 관찰 연구는 흡연으로 인한 폐암 위험 발생이 15배에서 20배 증가한다는 연구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관찰 연구지만 강한 연관성을 밝혀내면서 관찰 연구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관찰 연구라도 6배 이상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인과관계의 증거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9배, 16배, 17배, 23배, 107배 상대 위험 증가는 인과관계에 준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루게릭병 5편 영상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 고지방 식사와 고지혈증은 루게릭병 환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지방 식사는 루게릭병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고 루게릭병에서 혈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예후가 좋습니다. 혈중 중성지방이 평균 이상이면 생존기간이 14개월 더 증가했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생존기간이 3.25배나 더 증가했습니다. 루게릭병은 신경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경손상을 최소화시키고 신경복구 작업을 위해서 혈중 지질 수치를 크게 올려야 합니다. 신경은 수모를 빼면 약 70%가 지방입니다. 신경 조직에 계속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 부위 수리 복원에 다량의 지방과 다량의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스타틴은 척수운동신경의 빠른 소실을 유도했고 척수운동신경의 죽음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루게릭병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콜레스테롤 생산을 억제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가급적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기사안을 보겠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로스바스타틴을 복용한 60대 남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구음장애, 즉 발음장애가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구음장애는 중대한 신경학적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는 17개월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2차례 구음장애가 발생했고 발음하는 것과 식사를 하는 동안 씹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환자 스스로 로스바스타틴 복용을 중단하자 몇 주 내로 구음장애가 완전히 사라지며 구강 및 안면 행동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의심약물 증량 후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고 의심약물 중단 및 추가 처치 없이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아 시간적 선후관계가 합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스타틴 치료에 의해 구음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타틴 약물 복용 중 구음장애, 저작장애, 심한 무기력증, 혼돈상태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주치의에게 알려야 합니다. 요즘 담배 사면 이런 경고 문구 다 적혀있죠. 하지만 스타틴계 약 포장지에는 이런 경고 문구는 없습니다. 스타틴계 약물의 부작용은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발생 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이 점을 조심하고 주의한다면 스타틴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인의 윤리적 지침 중에 프리멈 논 노세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선 환자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의사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 볼 수 없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